반갑습니다. 서울산 인공지능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망의 핵심인 LSTM을 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매번 강의 때마다 나오는 건데 인공지능망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차 산업은 지금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플랫폼에서 뭐 빅데이터, AI, 뭐 블록체인, 클라우드, 또 생명공학 이렇게 있는데, 그 핵심에 인공지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는데 4차 산업이라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앞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4차 산업은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하는데, 독일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소사이어티 5.0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독일에서 나온 건데, 주로 산업에 국한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의 우리 상황하고는 좀 맞지 않다, 아니면 혹은 이 전반적인 사회 현상을 담는데 그릇이 좀 작다, 그래서 또 포괄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한 강의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우선 저는 이것을 4차 산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산업에 너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는 이걸 지능화 사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또 대안들이 있는데, 트랜스포밍 소사이티, 그렇게 전환적 사회, 전환기 사회, 혹은 또 신사회 등 이렇게 지금 지금 우리가 다가올 사회를 좀 디파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당분간 지능화 사회라고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 슬로건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한정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능화 사회는 앞으로 예술이라든가 철학, 과학, 또 법률, 모든 전반적인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담는 그릇이 좀 작다. 그래서 산업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능화 사회라고 하고 싶다, 이렇게 합니다. 독일에서는 이걸 스마트 팩토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산업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산업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회 전반적인 혁명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지능화 사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핵심에 AI가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AI 중에서도 오늘은 LSTM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인공신경망, AI는 주로 뉴럴 네트워크를 얘기하는데, 뉴럴 네트워크 말고도 다른 앞에 있는 다른 뉴럴 네트워크를 안 쓰는 인공신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시전 트리라든지 스포티드 벡터 머신이라든지 등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인공신경망을 쓰는 것만 대해서 지금 제 강의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신경망을 살펴보면은 CNN 있고, LSTM 혹은 RNN, DNN,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된 게 신경망인데, 그래서 CNN을 보시면, CNN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 CNN은 이미지 인식을 잘합니다. 사물 인식을 잘합니다. 공간 인식, 2차원이든 3차원이든지. 근데 LSTM은 연속적인 거, 시퀀셜한 거를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퀀셜, 언어에서 시퀀셜이라든가 아니면은 타임, 시간이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공간을 알고 시간을 알면 시공간이 결정되어진다. 시공간이 결정되어지면 우리 생활하는 모든 게 결정되어진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네가 판단할래? 알아보라. 이러면 이제 그냥 DNN으로 가지고 판단한다. 이게 신경망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은 특히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은 주로 근본 베이스가 CNN과 LSTM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DNN이 붙어서 해석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 인간 생활들을 잘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신경망만 있으면 모든 게 되느냐? 이 신경망에다가 우리가 기본에 알고 있는 기본 룰 베이스를 어떤 규칙을 집어넣는다든가, 수학적 모델을 집어넣는다든가, 통계학적 이론을 집어넣는다든가, 뭐 물리, 기계, 화학, 의학 등 이렇게 이게 신경망에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내자 하는 게 이게 지금 말하는 인공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인공신경망 자체만으로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그것보다도 오히려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다른 학문들하고 잘 융합이 된다, 아니면 협력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인공신경망으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인공신경망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주로 게임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여기에서 뭐 물리가 들어간다든지 뭐 기계가 들어간다든지 해서 뭐 이것을 좀 해석해 보자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AI 인공지능화 사회일 겁니다. 그래서 또 전체를 보면은 신경망을 가동시키기 위해 가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좀 첨가가 되는데 뭐 시그모이드 펑션, 타네이치 펑션, 렐루 펑션 이 펑션들이 있는데 아마 이 한 장으로 인공신경망 그렇게 AI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뭐 네트워크가 있으면 네트워크가 밑으로 쌓아 올리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쌓아 올렸다고 치면은 이거 CNN이라든가 CNN 뭐 어떤 풀링, 백스 풀링하고 뭐 이렇게 해서 풀링을 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대부분 FC 층이 하나 있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DNN 층인데 얘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네가 어떻게 판단할래 해서 아웃풋을 내준단 말이에요. 물론 이 앞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이렇게 소프트맥스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수도 있는데 그러면 CNN이 쭉 가서 이제 CNN이 쭉 가가지고 DNN을 거쳐서 이제 아웃풋으로 나간다. CNN 대신에 우리가 이 RNN을 붙이면 CNN, RNN을 거쳐서 풀리 커넥티드 거쳐서 아웃풋으로 나간다. 그렇기 신경망은 CNN, RNN, DNN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아웃풋을 낸다. 들어가는 입력단이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룰 베이스가 되든 모델 베이스가 되든 구체적인 이론이 들어간다. 그래서 CNN과 RNN과 풀리 커넥티드 이 세 개를 어떻게 조합해서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또 CNN과 RNN 다른 또 무언가가 또 개발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CNN과 RNN, DNN만 있으면 뉴럴 신경망을 형성할 수가 있다. 이게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LSTM에 대해서 좀 직관적 이해를 좀 하고자 합니다. LSTM 보시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신경망이라는 것은 CNN과 RNN과 DNN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신경망이 있는데 얘는 이미지를 잘 탁월하게 해석할 수 있다.
공간적인 개념. R는 계열은 C계열인데, 연속적인 거. 연속적인 거, 뭐, 시간이라든지, 뭐, 시퀀셜 이런 거요. 이거는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건데, 그럼 오늘은요, 이 R는 이쪽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R는 보통 이제, 베이식 R는 이제 이렇게, 싱망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인풋이 들어가고, 이 내부 정보가 이렇게 전달이 돼서, 이제 히든 레이어가 전달이 돼서 아웃풋이 나가는 건데, 인풋 X가 나가고 아웃풋이 나가는데,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과거의 정보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서, 인풋과 만나서 아웃풋을 낸다. 이게 RNN의 근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RNN의, 이게 이제 RNN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시그널이 오다가 사라진다. 베니싱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RNN을 이게 깊게, 식물을 깊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RNN이 베니싱 한다. 베니싱 하는 문제가 있어. 이걸 오랫동안 기억해보자 해서 하는 게, 나온 게, 이 RNN에 대해서 LSTM이 나온 거예요. Long Short Term Memory라는 게 나오는데, 오래 기억하는 걸 만들자. 이 베니싱 하는 문제를 사라지기 위해서. 그런데 이 LSTM을 우리가 인공지능 하는 사람분들이 사실 인공지능 하신 분들은 보시면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 훨씬 많을 겁니다. 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내추럴 랭귀지 하시는 분, 또 이미지 분석 하시는 분, 강화학습 하시는 분, 또 개인 하시는 분, 또 전공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고 저보다도 더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강화학습 쪽으로 좀 하다가 이걸 지금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시간을 들어준다고 할까, 아니면 개념을 좀 정립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 비디오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LSTM 문제가 이 LSTM을 갖다가 우리 그냥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블랙박스처럼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LSTM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게 있고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그래서 LSTM 한번 듣다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LSTM을 보시면 이게 C라는 게 이게 셀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 신호가 쭉 한 가닥 이렇게 쭉 지나가고 또 밑으로 또 한 가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이 들어가면 이 밑에 있는 신호를 만나서 이제 아웃풋으로 내주는 거예요. 밑에 있는 인풋을 만나가지고 아웃풋을 내준다. 이게 RNN 기본 개념인데 그 위에 쭉 한 가닥 가는 게 이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롱텀 메모리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 옛날 걸 잊어버리지 마라. RNN에서 겪는 베니싱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롱텀 메모리가 있고, 요 순간순간 들어오는 건 숏텀 메모리인데, 숏텀 메모리를 해서 어떻게 답을 해준다. 이게 LSTM이에요. 그러면 이걸 왜 LSTM을 우리가 좀 이해해보자 하면요,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포게팅 벨, 게이트, 이게 뭐라겠네.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에서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이게 마치 고압선처럼 롱텀 메모리가 쭉 나가고, 쭉 나가는데 필요할 때 네가 빼내서 답을 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롱텀 메모리에서 필요한 만큼만 빼내서 답을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숏텀 메모리가 싹 돌아오면 네가 여기서 롱텀 메모리를 약간 수정해라. 이 롱텀 메모리라는 것은 1년 전의 기억인데, 1년 전인데 어제 기억이 딱 들어오면 어제 기억이 1년 전의 기억을 약간 수정해서, 그러니까 1년 전의 기억보다 어제 기억이 더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1년 전의 기억을 갖다가 어제 기억으로 가지고 약간 수정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포게트라는 쓰는데 약간 수정해주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어제 기억을 가지고
롱텀 메모리에 좀 첨가시키라. 어제 기억을 보태라. 집어넣으라.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이 어제 기억을 보정한 기억에다가 어제 기억을 넣은 기억에다가 그러면 네가 현재 답을 어떻게 낼래? 이게 LSTM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선이 하나 있는데 이 선은 롱텀 메모리,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 이거는 쭉 가는데 우리는 이걸 빼내 쓰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는 그냥 신경망록에서 혼자 속으로 쏙 흐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롱텀 메모리예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 보면은 들어오는 게 숏텀 메모리예요. 단기 기억입니다. 숏텀 메모리. 자, 여기 들어와서 그럼 인풋이 딱 들어오면 X라는 인풋이 딱 들어오면 일단 먼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제 무슨 일이든가 해서 네가 판단해 보라는 거. 어제 무슨 일인가. 이 인풋 데이터를 어제 기억 가지고 이 기억 가지고 얘를 갖다가 롱텀 메모리를 좀 조작을 해라. 어제를 비춰봤을 때, 1년 전을 봤을 때 어떻게 되나. 여기에 붙는 게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 ATP의 시그모이드, 여기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시그모이드 펑션이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이 어제 기억에다가, 다시 어제 기억에다가, 그러니까 이 숏텀 메모리, 편상 이렇게 있으면, 어제 기억에다가, 또 인풋을 집어넣어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또 하나 또 만들게 되고, 이거 여기는 보면은 탄H 시그모이드를 쓰고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하더라고. 하여튼 또 여기다 보면은 어제 기억에다가 또 인풋 데이터를 집어넣었어. 인풋 데이터를 또 집어넣었어. 시그모이드를 치고. 자, 그러면, 얘기가 좀 두서없게 돼 가는데, 하여튼, 1년 전 기억을 갖다가 어제 기억 가지고 네가 좀 수정해라. 하는데 수정하는 방법이 곱하기를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곱하기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그모이드 펑션은 제로와 1 사이에서 변하는 수치예요. 그러면 시그널이 1년 전 기억이 막 이렇게 들어오면 딱 들어오면은 네가 제로와 1 사이에서 요 안에서 많이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5가 나오더라도 시그모이드 해가지고 제로와 1 사이에 집어넣어라. 요 속으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좀 옛날 아픈 강렬한 기억들, 이런 것들 잘라내고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제로와 1 사이에서. 제로와 1 사이에서 대충 완화시키라. 그러면 옛날 기억이 완화됐잖아요. 그럼 어제 기억을 다시 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기억을. 이거 집어넣는데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 신경망을 거쳐가지고 두 개를 어떻게 합해서 집어넣어라. 보면은 여기가 더하기가 되죠. 그래서 나오면 어떤 기억이 또 더해져가지고 이를 넘길 수도 있겠죠. 좀 정폭이 되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네가 이 기억을 가지고 아포스를 출력해내라는 거예요. 아포스를. 새로운 기억을 만나가지고. 자, 그래 다시 보시면 어제 기억을 좀 어떻게 현재 상황하고 맞춰서 이걸 좀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제 기억과 현재 상황을 잘 이렇게 해서 요게 두 개가 곱하기가 되어 있어요. 곱하기가 되어 있는데, 탄H를 쓰고 시그모이드를 썼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탄H와 시그모이드를 곱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기억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탄H가 없으면 이거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탄H를 하고 시그모이드를 곱해줘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억을
기억에다 올렸으면 이 기억을 빼내가지고 다시 탄해치를 거쳐가 이게 탄해치인가? 탄해치를 거쳐가지고 아웃풋을 출력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리적 개념을 보면 직관적 개념을 보면은 어제의 기억을 올리라. 다시. 옛날 기억, 1년 전 기억을 어제의 기억으로 비춰봤을 때 얘를 완화시켜라. 그 다음에 어제의 기억을 다시 좀, 이것도 새로 애드된 기억이니까 기억을 집어넣어라. 좀 집어넣어라. 곱하기를 해서 집어넣어라. 그럼 이 기억을 빼내라. 지금 현재 상태와 해서 빼내라. 빼내가지고, 초론된 H 값을 내라. 혹은 Y 값이겠죠. 그러니까 X가 들어가서 결국은 Y가 나오는 건데, 롱텀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네가 답을 내라 이런 얘기예요. 자, 다 정리를 하면은 데이터를 X를 집어넣어 줄 테니까 옛날 그 기억에서 네가 이걸 추론해 봤을 때 Y 값을 내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옛날 기억이라는 것은 여기 들어오면 조금씩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 기억을 가지고 넣어주고 빼서 한 거예요. 자, 이게 롱텀 메모리인데 LSTM 하는 건데 이걸 모르면 그냥 이걸 갖다가 뭐 블랙박스처럼 이거 몰라야 된다. 내가 아는 건 X 넣어주고 Y 주고 나와주고 이거 끝인데 뭐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셀선 이거까지 내가 이해할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여기가 셀이 하나 더 있네요. 셀이 하나 더 있네. 지금 셀이 하나 4개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한 아이디어예요. 아마 이거는 전작가 사람이 만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롱텀을 할 수 있게, 장기간 기억을 할 수 있게 해줬다. 그리고 이 장기간 기억이 그때그때 좀 변형을 줬다. 그래서 네가 이거 판단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인데, 보면은, 여기서, 이걸 갖다가 변형을 요구해서 롱텀 기억을 갖다가 장기 기억을, 1년 전 기억을 이렇게 흔들어준다? 변조한다? 시그널을 변조한다? 정폭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하는데 네가 신경망이 조절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신경망이 네가 알아서 좀 조절해줘라. 보태는 것도 신경망 네가 좀 알아서 좀 어떻게 좀 해줘라. 그래서 이게 다 신경망이 4개가 들어가. 신경망이 4개가 들어가죠. 하나, 둘, 셋, 4개. 이걸 조절하는 것들을 전부 신경망이 알아서 해주라. 이렇게 내부에 신경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부에 신경망이. 신경망이 들어가면 W값이 들어가 있겠죠. 신경망이라는 게. W가 들어가 있는데, 신경망은 어떻게 우리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최적의 신경망을 구하라. 이게 이제 학습인데, 네가 어떻게 롱텀 메모리를 조작할 건데, 어떻게 네가 롱텀 메모리에 더해줄 건데, 어떻게 네가 롱텀 메모리를 빼냈을 건데, 신경망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야, 기발한 아이디죠. 신경망 네가 알아서 넣고 빼고 해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W를 찾는 게 LSTM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는 게 대단한 생각입니다. 대단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탄H하고 시그모이드 곱해졌다. 요건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좀 이걸 지우겠습니다. 지우면 이건 잘 보시고 어떨 때 탄H를 쓰고 어떨 때 시그모를 쓰느냐. 이게 탄H가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움직이 오는데 아마 이렇게 된 거고 시그모이드가 0에서 1까지 움직이는 건데 이건 두 개를 곱하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제로에 수렴할 때고 마이너스로 내려와서 이런 그래프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로 방식이 바뀔 건데 왜 여기는 탄H를 쓰고 여기는 시그 모델을 쓰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왜 곱하기를 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바뀐 건 요거 두 개인데 이게 없으면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그냥 올라가면 이거하고 똑같아질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질 거예요. 탄H를 왜 썼나 고민해 보십시오.
하여튼 LHTM은 롱텀 메모리에 대해서 숏텀 메모리가 약간 가감해져서 빼내쓰는 건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저는 뭔가 막 고압선처럼 보여요. 고압선처럼. 고압선이 쭉 올라가면 있고, 우리 가정집에서 250V를 빼내 쓰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 그림을 보니까. 이 이제 고압선 롱텀 메모리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인공식명이 짤 때도 안 보이는 내부적으로 흐르는 고압선이 있는데, 이게 롱텀 메모리라는 거예요. 이 롱텀 메모리를 살짝 변조시켜줘가지고 답을 낸다. 근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들이는 이유는,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의미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 때 다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서 탄해치와 시그모드 곱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걸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이걸 이용할 수가 있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LSTM 내부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우리가 기존에 RN에 보면은 이 인공지능망이 하나만 있었는데, 이게 4개란 말이에요. 4개니까 컴퓨팅 파워가 4배로 늘어난다. 속도가 4분의 1로 줄어든다. 그리고 트레이닝시키기가 어렵다. LSTM을 쓰면은 장기간 기억해서 이게 신경망이 깊어지면, 굉장히 깊어지면은, 신경망이 깊어지가 이게 100개까지 가면은, LSTM을 깊게 가려면 고압선이 쫙 따라가줘야 된다. 그래야 이거 옛날 기억을 다 살려낸다. 안 그러면 배변식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LSTM 개념이. 근데 이게 딥하다는 얘기는 뭐 신경망이 많다는 얘기예요. 신경망이 많다는데 LSTM 쓰면 이 안에 4개의 신경망이 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나온 게 GRU가 아닌가. GRU를 보겠습니다. GRU를 보면은 우선 안에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가 폴리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가 하나, 둘, 3개예요. 그래서 신경망이 3개만 들어가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가 준다.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랑스럽게도 이 GRU를 만드는 사람이 조경한이라는 한국 박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직관을 가져보려고, 물리적 개념 이해해 보려고 보니까, LSTM에서 보는 롱텀과 숏텀이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여기 보면, GRU에서 보면은 롱텀과 숏텀이 없어요. 대충 여기서 전선 하나가 돌았는데, 전선을 빼내가 쓰면서 다시 또 집어넣고, 이거를 또, 이걸 갖다가 이 들어오는 시그널을 내부 기억들 갖다 좀 변조를 하고 뭐 이렇게 한 건데, 금방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전작가가 아니라서. 그래, 이렇게 보는데, 뭐 며칠 보면 이해는 될 수 있겠지만, 금방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1-가 있어가지고, 이걸 빼내가지고, 인버스 쳐가지고 곱했다. 인버스 쳐가지고 곱해서 올렸다. 이 조 박사가 상당히 탁월한 사람 같아요. 이걸 갖다가 개발한 거 보면. 그런데, 이거는 저도 지금 아직까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시간 나면 이해될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누군가 또 아는 분이 또 저한테 가르쳐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롱텀 메모리하고 숏텀 메모리가 없다. 근데 신경망은 3개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알기로 그냥 외워라. 이렇게, 그냥 외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면, LSTM하고 GRU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비슷하면은, 이거는 4개의 뉴럴 네트워크가 4개, 3개를 쓰니까, GRU를 쓰지 왜 LSTM을 쓰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우리는 다 부족하다고 보고, 구글 같은 데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있으니까, 슈퍼컴고 있고, 이러니까, 무조건 LSTM 써라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한국 실정에서는
차라리 GRU를 쓰면 좋겠다. 그럼 GRU를 쓰면 좋겠는데, 이 LSTM 쓰는 결과와 LSTM 쓰는 아웃풋의 정밀도와 GRU에 쓰는 아웃풋의 정밀도가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걸 알아야 뭐, GRU를 쓴다. 뭐 이게 이 두 개의 액큐러시가 이 두 개를 뭐, 아웃풋과 이걸 비교해 보니까, 이것이 뭐 0.99다, 뭐 오차범위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0.0이라도 들어온다. 그러면 GRU를 쓰겠다. 이런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제가 뭐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잘 없는데 두 개 비슷하대요. 비슷하면은 여러분 이걸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샘플 모델을 가지고 LSTM과 GRU를 써서 어떤 오차가 나오는지, 이미지를 집어넣어가 얼마나 이미지가 깨지는지. 그래, 난 GRU 써도 되겠어. GRU 써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GRU 쓰기 좋아요. 예를 들어서, LSTM 갖다 365를 쓰고, GRU를 365를 쓰면 전기값이 4분의 1이 세이브 되잖아요. 근데 10년 써봐요. 이 사소한 차이가 엄청난 전력 세이브가 되고, 시간 세이브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65를 쓰는 LSTM 써가지고, 만약 365를 걸리는데, GRU 써가지고 200을 걸리면 100일은 남잖아요. 100일은. 165일은 남지 않습니까? 다른 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LSTM 좋다고 이것만 주구장창 쓰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GRU를 써가지고, 내가 만족할 답이면, 4분의 1이 주니까, 시간도 그렇고, 뭐, 컴퓨팅 파워도 그렇고, 꼭 비례식대로는 아니지만 주는 건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 GRU 내부 구조는 뭐 제가 지금 아직 이해를 못했고, LSTM 같은 경우는 겨우겨우 이해를 했는데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참 기발한 아이디어고, 이거는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활용될 가치가 있으니까 또 언젠가 만나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거 웨이브넷을 이렇게, 웨이브넷 같은데 보면은 탄H와 시그모이드를 곱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야, 갑자기 탄H와 시그모이드 왜 요 둘에서 곱하기를 하고 있나. 만약에 LSTM 할 때 이해했으면 이해됐을 텐데, 갑자기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보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 여기 보면은 뭐 CNN 쓰고 있지, LSTM 쓰고 있죠, 뭐, 리니어 펑스 있죠.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구조도, 이 범위에 다 들어간다. CNN, LSTM, DNA, 액티베이팅 펑션,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룰, 다른 모델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 LSTM 설명하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되고, 여러분이 차분히 앉아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 외부 멤버를 약간 인풋, 리풋을 넣고 흔들어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 시그널이 들어오는 거 보면은 쭉 들어오면은, 야, 네가 좀 진정해. 시그널을 진실기 넣고, 그 다음에 보다가, 네가 여기서 좀 보태. 좀 다시 좀 기억을 차려내. 이게 첫 번째 이제 포게팅 하는 것이 한 거고, 여기서 인풋 데이터 들어가는데, 인풋 데이터가 차려내서, 그 다음에 네가 이걸 가지고 네가 어떻게 X 데이터를 가져와서 Y 답을 내라. 이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 인풋 넣을 때 이제 탄H하고 시그모이드를 곱해서 뭐 어떻게 해서 이걸 살려내라. 이걸 보는 순간 뭔가 하면은 제가 전작가는 아니지만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파수가 이렇게 막 이래 있으면은 이게 짜잔 주파수를 이렇게 올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를 하면은 이 주파수가 물결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이 주된 롱텀 메모리가 있는데 숏텀 메모리가 들어가서 이게 좀 흔들어 놓는 거. 뭐 이런 철학적 개념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개념은 이해가 돼요. 이런 개념 대충 뭐 이 고합성이 쫙 가는데 이건 전작가 전파하는 사람들이 잘 알 것 같아요. 전파하는 사람이 잘 알 것 같은데 하여튼 롱텀 메모리를 갖다가 현재 숏텀 메모리를 약간 건드려 놔라. 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답 어떻게 낼래? 이게 LSTM인데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래서 상당히 긴 문장, 시간적인 문장 이런 것들을 해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오늘 뭐 별로 강의가 재미없어가지고, 제가 재밌는 얘기, 그냥 뭐, 딴 얘기 좀 세면은, 예, 딴 얘기 좀 세면은, 저희 집에 개 이름이 복길인데, 이 복길이가, 복길인데, 저하고는 뭐, 친한지 안 친한지 모르겠어요. 올 때 갈 때 뭐 밥만 주고 하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돼지야 이러는데, 왜냐면 밥을 저마가 밥을 주니까 밥을 잘 먹어요. 그리고 이 복길인데, 이 복길이가 신기한 게, 쟤나 제 친구들이 오면은 차가 이래 들어가면은 괜찮은데, 택배 아저씨만 들어오면 짖는 거예요. 그러고 우체부만 들어오면 짖는 거예요. 야, 저거 희한하다. 저거 어떻게 훈련됐게. 소리만 듣고 얘가 아는 거예요. 제 차가 한 100m 앞에 들어가도 얘는 꼬리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청각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택배 아저씨가 들어오는 차 소리는 왜 오자마자 짖느냐. 대단하잖아요. 인공신경망으로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그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저 뉴스에 보니까 청진기를 소리 없이 무선으로 해서 보내는데 청진기 소리를 들으면 또 진단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복길이나 이런 거 행동하는 거 보면은 야, 인공지능이 배울 바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잠깐 세면은 우리 육각이 있는데 식스센스 육감이 6개 감각이 있는데 안, 이, 비, 설, 신, 의까지 있어요. 눈, 귀, 뭐, 코, 몸 이렇게 미각, 후각이 있는데 제 생각에 좀 채면은 이 중에서 가장 감도가 좋은 게 뭔가 가장 센스티브가 좋은 게 뭔가 생각 제 나름대로 그냥 제 나름대로 코 같아요. 코. 냄새는 우리 화학하는데 화학하는 사람이 분석기를 해가지고 분석기가 PPB5다? PPB 레벨은 있는 냄새가 баг아요. PPT까지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10의 6성 농도로 희석된 거고, 10의 9성 농도로 희석된 거고, 뭐 이런 건데, 이 냄새라는 건 약간만 냄새가 나도 알아내니까, 냄새가 인식하는 거는 보면 10의 한 20의 정도로 희석해도, 그렇게 10의 20성 원자 개수의 한 개의 원자만 있어도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 냄새라는 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멧돼지는 암컷이 3kg밖에 있는 냄새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로도 제일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센서를 만들기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시각과 청각 옆을 또 좀 세면은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당신이 혹시 시각과 청각 중에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뭘 잃어버리냐 하니까 당신은 뭘 선택을 하니까 청각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야, 눈이 더 중요하지 왜 청각을 선택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각은 소통이 가능한데 시각으로 소통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뭐 수화도 있지만 청각은 소통이 가능해서 그렇구나. 해서 청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미지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이미지에 많이 있는데 청각부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청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이제 차만 들어오면 얘가 아니까 그 요즘은 이제 차에다가 청각 장치 달아가지고 소리만 듣고도 뭐 이것이 뭐 기아 문제다, 뭐 엔진 오일 문제다, 뭐 등등등 알 수 있는데 청각이 중요하다. 또 좀 세면은 이게 다 센서 아닙니까? 센서. 저 같으면 사업을 하면 인공신경보다 센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것만 파면 되니까. 센서를 만들면. 그 센서가 붙은 게 이제 IoT잖아, IoT. 그런데 센서를 누가 제일 잘 만드냐? 일본 애들이 제일 잘 만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제주는 공이 부르고 돈은 땡님이 가져간다고. 제주는 인공지능이 다 해갖고 돈 버는 거 센서가 다 벌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얘기하면 또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청각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하다 좀 했는데, 오늘, 강의 내용은 LSTM을,
기본을 한 건데 이것이 LSTM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블랙박스로 그냥 쓸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냥 신경망을 좀 더 잘 만들고 싶고 앞으로 신경망을 좀 개선해보고 싶고 또 다른 데 적용하고 싶으면 LSTM 내부를 보면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해서 오늘은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뭐 대충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는 여기 있고 또 혹시 뭐 연락할 일이 있을 분은 저 이메일이 있으니까 여기 참조해 주시고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